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키우고 있는 서울 사는 워킹맘입니다. 제 황당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시모가 글쎄 저희 친정엄마가 나이 칠순 되시면 요양원에 보내라고 하시네요. 요즘 누가 나이 70에 요양원 가나요? 게다가 그걸 왜 사돈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지. 원래부터 말 안 통하는 이상한 개념 가진 시어머니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물론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며느리는 아니라서 지금 되려 어머님이 저한테 깨갱하시지만요. 저는 친정아버지 안 계세요. 저 성인 되자마자 이혼하셨고 친정아버지는 베트남으로 일하러 가셔서는 거기서 재혼하셨다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악당 같은 이미지였고 제 앞에서는 폭력을 안 보이셨지만 저희 자매 학교 가고 부모님 두 분 단둘이 계실 때는 격한 몸싸움도 하셨다고 이웃집 어른들께 듣기도 했어요. 사실상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맞으신 거죠. 엄마는 저희 앞에서 상처를 감추려고 노력하셨고 어쩌다 저희한테 들키면 계단에서 넘어졌다, 대문에 부딪혔다 등등 핑계를 대시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정폭력의 흔적이었던 거죠. 그거 안 이후로는 저랑 언니가 길길이 날뛰며 엄마를 보호하고자 했고 결국 아버지도 저희한테 정 떨어진다며 별거 하기 시작하셨어요. 언니랑 저는 엄마랑 같이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아빠란 작자는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더랬어요. 결국 엄마가 저희 학비를 위해 투잡을 뛰며 일을 하시며 딸 둘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셨고요. 과로가 너무 심한 나머지 입병이 낫지 않아 늘 밥도 제대로 못 드셨고 위염, 장염 등 각종 질환을 달고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언니에게 늘 자상한 말투로 대해주셨죠. 딸들에게 더 상처 주고 싶지 않으셨던 엄마의 넓은 마음이었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저랑 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를 호강시켜주고 싶단 생각뿐이었고 과외 한번 받지 않고 명문대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한의학을 전공했고 저는 경영학과 나와 대기업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야말로 산전수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저희 세 여자의 애정은 참 돈독했어요. 어쩌면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언니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며 일과 병행해 유학을 하고 싶다며 미국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언니는 거기서 너무 잘 살아요. 형부도 좋은 사람이고 이런 말 하면 속물 같지만 형부네 집이 그 지역에서 유통사업으로 한 획을 그은 집안이라 집에 돈도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언니 사는 집은 200평짜리 주택이고요. 거기서 아이 낳고 사느라 한국에는 1년에 2번 정도밖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런 점을 많이 미안해하는 형부께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매월 200만 원 정도 보내주십니다. 용돈 하시라고요. 게다가 언니 결혼하면서 형부가 집도 사주셨어요. 3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하나를 엄마 명의로 사고 세금까지 싹 처리해서 미국 갔습니다. 그 집이 현재 시세가 엄청 올라서 11억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언니 덕분에 엄마 형편이 한결 좋아진 거예요. 저도 결혼 전부터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에 매달 20에서 30만 원씩은 꼭 용돈 드리거나 선물 드렸고요. 여행도 자주 모시고 갔습니다. 엄마는 저희 자매가 하는 효도를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당연하게 받지 않으셨고 매번 감격하고 미안해 하시며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받은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돈도 거의 쓰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로는 저한테 돈도 안 받으셨고요. 나중에 저희 자식들 낳으면 다 돌려줄 거라고 늘 말씀하셨던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세요. 저랑 언니가 엄마를 참 애틋하게는 생각하지만 어찌되었건 한국에 남아있는 건 저 혼자니 제가 엄마를 거의 보필하다시피 하며 살았습니다. 엄마도 저한테 짐 되기 싫다며 건강관리 하시느라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셨고 누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병원도 잘 다니고 그러세요.
부모가 늙어서 아프면 자식이 고생이라며 가뜩이나 아빠 없이 자라게 한 애들이라 미안하다며 엄마는 참 부단히도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며 저도 직장 생활을 했고 연애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와중 운명처럼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고요. 저는 결혼하면 꼭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고 제 남편도 장모님을 본인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참 잘하는 사람이라 자기는 대릴 사위로 처가댁 들어가서 결혼 생활해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진짜로 합가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부터 절대로 결혼한 자식이랑은 살고 싶지 않다고 누누이 강조하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혼집 구해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바람직한 독립인 거죠. 저희 가족은 서로를 위해 각자의 삶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홀어머니만 계신 제 사정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부모가 일찍 이혼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성인 돼서도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셨는데 형부가 부자라는 사실에 마음을 돌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너는 네 형부한테 잘해야 돼. 네 형부가 은인이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형부가 매달 200만 원씩 주고 집도 사주고 그랬다며. 무슨 큰일 생기면 그렇게 미국에서 돈이 턱턱 들어오니 너희 친정어머니 노후는 언니 쪽에서 책임져 주는 거지. 너 이혼한 홀어머니 계시는 게 결혼 시장에서 얼마나 큰 흠이 되는지 아니? 나중에 늙으면 혼자 사는 부모한테 돈이 콸콸 들어가. 너 우리 집에 시집 못 올 뻔한 거 네 형부가 살려준 거라고. 아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시모의 망언에 깜짝 놀란 남편이 서둘러 어머님을 말렸지만 어머님은 그칠 기세가 없으신지 그런데 니네 언니 설마 이혼 같은 건 안 하시겠지? 네 형부랑 부디 오래오래 가정 이루며 살아야 할 텐데 보고 자란 게 이혼한 부모니 라고 하시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결혼 전이나 상견례에서는 늘 매너 좋은 모습만 보이셨던 어머님이신 터라 솔직히 너무 놀랍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결혼 막 하고 신행해서 돌아온 새댁이라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굴만 빨개진 채로 앉아 있었고 제 남편이 펄쩍 뛰어가며 시어머니랑 싸워주었네요. 그날 집에 오면서 엉엉 울었고 남편이 저 달래주느라 엄청 애먹었어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어머님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그리고 엄마가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신 거야? 그럼 그런 양아치 같은 남자라도 자식 생각해서 참고 살아야 했다는 거야? 난 우리 엄마 이혼하신 거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해. 엄마가 우리 얼마나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사돈한테 짐짝 취급이나 받고 너무 속상해. 저는 그렇게 말하며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저희 친정 무시하려는 기세만 보여도 제가 두 눈 똑바로 떼며 할 말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까지는 좀 그렇지만 굳이 또 스펙으로 따지자면 남편보다 제 학벌과 연봉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시댁 경제 사정도 뭐 그닥 좋은 편도 아닙니다. 집 하나 갖고 계신 거 지금 4억 정도인데 그중 30%가 대출이고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 아버님은 군인 퇴직하시고 그 연금으로 사세요. 월 200만 원 초반대로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파트랑 자동차 대출 원금하고 이자 갚다 보면 사실 빠듯하게 사세요. 솔직히 누가 누굴 무시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어머님이 그렇게 저희 집부터 깔아내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시자짓이라는 걸요.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외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며 아들 장가 보내고 매일매일 허무해서 밤에 술 먹다 울고 자고 그런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작 남편은 그런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라며 정작 본인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혼자 자랐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학원비도 제때 내주지 않아 번번이 잘리기 일쑤였고
알고 보니 어머님이 화투 내기 돈으로 다 탕진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집밥을 해먹었다고 했고 가장 바쁜 고3 때도 혼자 도시락 싸가며 학교 다니고 공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느라 독립해 살아도 아들이 기숙사에 사는지 원룸 얻어 사는지 관심조차 없고 돈도 잘 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택배 같은 거 받아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살아온 모자관계인데 결혼했다고 갑자기 애틋해지다니요. 참 웃기지 않나요? 게다가 자식 장가보낸 허무함에 매일같이 술 먹으며 울고 그런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친정엄마랑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허한 마음이 혹시라도 마음에 병이 될까 싶어 더 활발히 건강 유지하시고 그러거든요. 저희 걱정시키는 일 하고 싶지 않다고 아프거나 다치신 것도 말씀 안 해주시고 혼자 해결하려 하시는 분인데 시어머니는 빗자루 쓸다 손에 가시가 박혀도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일하느라 애 보느라 너무 바빠서 솔직히 어머님 그런 사소한 하소연까지 받아줄 여유도 없었어요. 만만하지 않은 며느리가 미우셨겠죠. 이해는 합니다. 외동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이고 평생을 남을 깔보며 살았던 분인데 저를 얼마나 구워 삶아먹고 싶으셨겠어요. 게다가 남편까지 저를 보호하려 하니 저를 공격하는 걸 포기하신 어머님은 저희 친정엄마를 건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러시더라고요. 너네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니? 솔직히 그놈의 니네 엄마 소리 너무 듣기 싫었어요. 사돈이라고 칭하실 줄은 몰라요. 제가 듣다 못해 교정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듣기 거북한데 제발 안사돈이라고 호칭 좀 제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 결혼한 지 5년이 다 됐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왜 아직도 제 앞에서 저희 친정어머니를 니네 엄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니네 엄마를 니네 엄마라고 부르지. 뭐라고 하니? 안사돈? 예. 니네 집은 안사돈, 바깥사돈 그렇게 구분할 것도 없지. 어차피 혼자 계신 분인데 안팎이 무슨 소용이야? 하시며 어머님이 피식 비웃으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을 쳐다보니 그냥 편하게 부르는 것도 죄니? 너도 애가 참 까칠하기는. 하시길래 저도 웃으며 그럼 저희 친정어머니도 애들 아빠한테 니네 엄마 잘 계시니? 라고 물어보셔도 어머님 기분 안 나쁘시겠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사위 앞이라도 항상 예의 갖추며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부터 저희 친정도 그렇게 사돈 편하게 생각하시라 말씀드려야겠네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뒤늦게 얘기 들은 남편이 그제야 제 편 들며 그러니까 호칭 좀 똑바로 하라고 어머님께 뭐라고 하니 뭐라 꿍얼거리시는데 솔직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친정엄마를 절대로 예의 갖춰 부르지도 않았고 혼자 사시는 것에 대해 항상 무시하셨어요. 여자가 이혼해서 혼자 살아 딸 둘 공부까지 잘 시켜 키우신 게 보통 독종이 아니시라면서 그래서 큰딸 사윗감도 일부러 부자로 알아보고 이어준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기에 제가 웃으면서 그러기엔 둘째 딸 사윗감은 너무 평범한걸요? 라고 했더니 말문이 막힌 듯 얼머무리시더군요. 아니, 이혼하고 딸 둘 명문대 보낸 거면 대단한 거지. 또 굳이 독종 소리 들어가며 험담 들을 이유 있나요? 어머님은 평생 자식 하나 있는 거 굳이 헌신해 가며 키우지도 않으셨으면서요. 어쩌면 그런 점이 어머님의 열등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가끔 어머님의 도가 지나친 무심함을 꼬집어 서운함을 토로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키우신 저희 친정엄마랑 꼭 비교를 했어요. 남편 딴에는 제 기분 맞춰주고 장모님 올려치기 해드린답시고 한 말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어머님의 기분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 남편이 장모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엄마가 참 세심하셔서 뭐 가족들 좋아하는 것들, 사소한 것도 다 기억하고 챙겨주시거든요. 한 번은 제 남편이 요즘 슬슬 새치가 나기 시작한다는 한마디에 서릿해 검은 깨등을 볶아 제 남편 사무실로 보내신 적도 있어요. 일하면서 챙겨 먹으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의 식습관, 남편이 깻잎, 오이 등을 싫어하며 편식하려 하는 걸 저는 구박하지만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 토닥거려 주시고 저희가 친정 가는 날에는 남편이 싫어하는 음식은 단 하나도 상에 올리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는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말씀드려도 돌아서면 까먹고 그래서 남편이 상당히 서운해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장모님이 친어머님처럼 본인에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변도 부드러우시고 소녀처럼 감성도 고우시니 제 남편이 친정 가는 걸 참 좋아하라 합니다. 게다가 저희 아이들도 본인 귀찮아하는 티가 역력한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고요. 아이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엄마가 저희가 드린 용돈 같은 거 거의 안 쓰고 모았다가 손주들 생기면 줄 거라 다짐하셨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저희 엄마는 저희 아이들이 갈 때마다 용돈을 그렇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갖고 싶다는 장난감도 다 사주시고요. 저랑 남편이 애들 버릇 나빠진다며 두 손 두 발 들며 말릴 정도인데 저희 시댁은 솔직히 뭐 잘 안 해주세요. 밥도 나가서 먹으면 돈 아깝다며 꼭 집에서 해 드시려 하고 아니 사실은 저 부려 먹겠다는 심정이시겠지만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애들 나이가 초등학생 고학년인데 여태껏 생일이나 어린이날이라고 용돈 장난감 주신 적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의 안 주시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솔직히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제 친정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저희 애들 낳고 나서 친정집에 200만 원 들여서 직접 매트 시공도 하셨거든요. 한두 달에 한 번씩 오더라도 애들 편하게 놀다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요. 그런데 솔직히 시댁은 놀러 가면 어머님부터 애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하세요. 뭐 아파트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은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애들을 살살 걷게 하시고 조금만 뛰었다가는 불호령이 내리니 애들이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트를 직접 사갈 테니 창고에 넣어두셨다가 애들 오면 깔자고까지 했는데도 시댁에 짐 된다며 그러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듣다 못해 장모님은 매트 시공까지 해주셨다고 얘기하니 노발대발 화내시며 아니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안 뛰는 거지. 니네 장모 아니 그래 사돈도 참 너무하시네. 전부터 느꼈지만 손자들 장난감이며 용돈 펑펑 주시는 것도 그렇고 애들을 너무 버릇없게 키우시는 것 같아. 하시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화내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매트 깔아놓고 무턱대고 뛰게 하는 것도 아니라며 그냥 애들 있는 집처럼 편하게 있다 가길 바라시는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또 막 뛰어다니는 망아지들도 아니거든요. 아무튼 어머님은 저희가 친정이랑 비교했다고 느끼신 건지 기분 엄청 상해하셨어요. 사실 남편이 말한 건데 불똥은 저한테 튄 거죠. 어머님은 그렇게 툭 하면 저희 친정엄마를 깔아뭉갰고 시시때때로 주말에 불시에 전화하셔서는 뭐 하냐고 또 친정 갔냐고 비꼬셨어요. 한 번은 저희 애들 친구네 가족들이랑 펜션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마침 어머님이 영상통화를 거셨어요. 그래서 놀러 왔다고 애들을 비춰 보여주니 옆에 누가 있는 게 보였나 봐요. 옆에 누구냐고 물으시길래 아들들 친구네랑 같이 왔다고 했더니 얼굴을 보여달라 조르시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불쾌해 하실 것 같다며 안 된다고 했더니 저더러 친정엄마랑 와놓고는 딴 사람들이랑 온 것 마냥 연기한다며 저희 매주 친정엄마랑 놀러가는 거 다 알고 있다고 길길이 날뛰며 화내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카메라로 사람들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잠자코 계시다가 네 친정엄마는 어디 숨어 들어가 계시라고 한 거 아니니? 이러시길래 제가 소리를 빽 지르며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했어요. 그 바람에 남편도 덩달아 놀라 달려왔고 제가 시어머니랑 영통으로 언성 높이는 걸 보고 당황해서는 전화 급하게 바꿔 어머님이랑 고래고래 싸우고 그랬었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맨날 친정에 간다고 의심하셨고 심지어 시댁에 매달 30만 원 드리는 것도 고깝게 생각하시며 제 친정에는 한 50만 원씩 드릴 거라고 혼자 오해하시더군요. 사실 친정엄마는 돈 드려도 안 받으셔서 생신 때나 몇십만 원 드리지
시댁에 들이듯이 그렇게 매달 들이지도 않습니다. 어머님도 그거 아시면서 제가 뒷주머니로 친정 챙긴다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신 거예요. 그리고 친정 가는 거나 시댁 가는 거나 비등비등합니다. 친정이 훨씬 편하긴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가고 어떻게 보면 시댁을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친정 관련해서 저희한테 집착하셨고 제가 친정의 친자만 꺼내도 예민하게 구셨어요. 원래도 제가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머님 그런 행동을 보니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애들도 많이 컸고 저도 슬슬 시댁에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애들만 보내고 저는 주말에 혼자 서점 가거나 카페 가서 휴식을 취하고요.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었죠. 두세 번에 한 번 정도?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노발대발 하시며 애들 뒤치다거리는 다 시애미에게 맡겨놓고 지는 친정 가서 또 엄마랑 히히덕 거릴 거라며 남편한테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어머님이 완전 실언을 하셨고 문제의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어머님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이러시더군요. 요즘은 요양원이 참 잘 되어 있더라. TV 보니까 무슨 매 시간마다 레크레이션 같은 수업도 있고 밥도 잘 나오고 직원들도 친절하더만. 네, 요즘은 그렇죠. 그리고 CCTV도 잘 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노인들 못 살게 굴고 그런 것도 없다고 하고 참 세상 좋아졌어. 그치? 어머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대꾸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계속 주시하시며 그날 저녁 시간 내내 요양원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러더니 과일 먹을 때쯤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묻더군요. 헷갈려서 말이지. 나보다 2살이 많으시댔나? 네, 친정어머니는 지금 67살이세요. 참, 그러고 보니 세월 빠르다. 니들 결혼할 때만 해도 우리도 다 50대였는데. 그렇게 어머님은 노인들의 나이와 건강에 대해 침이 튀도록 연설을 하시더니 저에게 지그시 이러시는 거예요. 친정엄마는 어디 아프신 데 없다고 했지? 그거 정말이니? 너 시댁에 흠 잡히기 싫어서 일부러 입 꾹 다물고 있는 건 아니고? 어머님, 또 왜 그러세요? 제가 그걸 굳이요?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 아직까지 건강하세요. 약 드시는 것도 지금은 없으세요. 그 나이에 매일 복용하는 약 한 봉지 없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하던데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근데 그 정도 나이면 기력도 슬슬 떨어질 테고. 어머님이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무슨 그 정도 나이라고 말씀을. 시어머니 입에서 친정엄마 얘기 나오면 결국 기분 상할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말 돌리고 자리를 피하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너희 친정엄마도 혼자 사시니 적적하실 텐데 너 뭐 요양원은 알아본 거 있니? 요양원이요? 친정엄마 지금 건강하시고 혼자 잘 계시는데 무슨 요양원이요? 아니, 니들 그렇게 애들 외갓집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 니 친정엄마 보살펴 드리려고 가는 거 아니냐고. 혼자 계시니 잘 봐드려야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좀. 자주 안 가요. 시댁 오는 것보다 적게 가는데요. 예, 친정에 그 정도면 자주 출입하는 거지 뭐. 솔직히 그게 보기가 좋겠니? 애들은 점점 더 외할머니 찾고 친할머니는 거들떠도 안 보려고 하는데 그게 다 네가 네 엄마 챙긴다고 친정 자주 가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강요한다고 애들 맘이 맘대로 되나요? 글쎄, 그게 아니래도. 그리고 너한텐 말씀을 안 하셨을진 몰라도 곧 있으면 이른이셔. 그 정도 나이면 몸도 불편하시고 그러시겠지. 어차피 니네 형부가 돈도 매달 보내준다며? 내 생각에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네? 아니, 무슨 벌써 요양원을 얘기하세요. 이 나이대에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걱정해 주신 거면 감사하지만 저희 엄마 아직 정정하세요. 뭐 당장 들어가시라니? 70세 정도 되시면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거지. 니들 자꾸 왕래하는 것도 아마 속으로 미안해 하실 거야. 그 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뭘 미안해 하셔야 한다는 건지.
어머님은 제가 친정 자꾸 왕래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래봤자 시댁이랑 비슷하게 다니는 건데 아이의 발길을 끊으셨으면 하나 봐요. 어이가 없어서 요양원 얘기 그만하라고 기분 나쁘다고 했더니 저희 친정엄마 생각해서 말한 건데 제가 예민하다고 또 뭐라 하시더군요. 자식들한테 짐대는 기분 그거 얼마나 서러우시겠니? 가뜩이나 혼자 계시는데 자꾸 자식 드나드는 것도 속으론 미안하다 생각하실 거야. 나 같으면 요양원 들어가서 자식 걱정 안 시키고 편하게 살겠어. 하물며 시집간 딸이 자꾸 집에 오는데 어느 딸 가진 부모가 마음 안 불편하겠니? 나도 나이 먹은 노인네라 그 입장 대변해서 말해주는 거야. 괜히 또 꼬아서 생각하지 마라. 하시며 TV에 나온 요양원 얘기를 또 하시는데 보니까 경북 시골에 있는 요양원 얘기더라고요. 저희는 서울 살아요. 그러시면서 시골이 공기도 좋고 산도 좋아서 요양원은 지방에 있는 대로 꼭 가야 한다며 저더러 좀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했죠. 네, 나이 7순 정도 되시면 기력 떨어질만 하겠죠. 자식이 걱정 안 될 리 만무하고요. 게다가 요즘 요양원도 좋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추천하실 정도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네요. 저희 친정엄마 70세에 요양원 들어가시면 어머님도 딱 그 2년 후에 보내드릴게요. 뭐? 아니 나는 왜? 저희 친정엄마가 3년 남으셨으니까 어머님은 5년 뒤에 요양원 들어가시겠네요. 아버님이랑 같이 들어가실래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어머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눈이 벌게 지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내가 5년 뒤에 요양원을 들어가. 아직 이렇게 팔팔하구만. 어디서 요양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랑 2살 차이밖에 안 나세요. 어머님이 팔팔하시면 저희 친정엄마도 팔팔하시겠죠. 그런데 왜 요양원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니 나는 그냥 친정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혼자 계셔도 어머님보다 건강하시고 취미생활 잘 하시며 사세요. 그거 아시잖아요. 혼자 살아 팔자 좋아 보인다며 비꼬실 땐 언제고. 내가 언제 또 비꼬았다고 그러니. 아니 나는 그냥. 아무튼 어머님 의중 잘 알겠습니다. 나이 70 정도 되면 자식 생각해서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 말씀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저희 엄마도 이제 3년 남았으니까 어머님도 5년 동안 요양원 갈 준비 하시면서 아파트 매물 정리도 하시고 그러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뭐? 뭐라고? 아, 그리고 저도 공기 좋고 풍경 좋은 곳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땅끝 마을 해남 쪽 어떠세요? 어머님 5년 뒤에 가실 곳이니 같이 천천히 알아봐요. 어머님 TV 보며 부러워하셨던 요양원 라이프 너무 기대되시겠어요. 예, 무슨 징그럽게 자꾸 요양원 얘기야. 너 그만 못하니? 하시며 어머님이 길길이 날뛰시더군요. 어머님은 그렇게 되로주고 말로 받으셨어요. 그러게 무슨 며느리 앞에서 사돈더러 요양원을 가야 한다 어쩐다 하시며 자식 왕래하는 것도 눈치를 주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요즘 나이 70에 누가 요양원을 가나요? 아니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 이렇게 건강하고 사회활동 활발히 하시는데 그렇게 며느리가 친정 가는 거 보기 싫으시면 시댁을 더 가고 싶게 만들어 주시든가요. 요양원까지 운운하면서 사이를 끊어놓으려 하시는 어머님 계략이 참 유치하고 어이가 없네요.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님한테 전화 자주 걸어요. 이 요양원은 어떠세요? 이러면서요. 그러면 어머님이 즐겁을 하시며 전화를 끊으세요. 제가 시댁 가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으시고요. 왜냐면 제가 눈만 마주쳐도 요양원 얘기를 꺼내니까요. 결국 어머님이 남편더러 애들하고만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 쉬라고 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저한테 먼저 전화하시는 일도 없고 연락도 안 하시고 시댁도 안 오게 하시니 너무 편합니다. 가도 제 눈치 보시며 자꾸 자리를 피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속 시원해요.